네, 이번 주 개봉 영화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가 나란히 개봉돼서 이제 관심을 네. 끌고 있는데 네. 제목이 동창생, 또 붉은 가족. 네. 이 동창생이라는 영화는 일전에 한번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 네, 비교가 많이 되는데 어떤 영화들입니까? 네,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또 간첩이 나왔죠. 예. 이제 김수현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이 영화 역시 간첩이 주인공입니다. 예. 맥락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 동창생은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죠. 탑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최승현이라는 이름을 실명을 씁니다. 예. 최승현 씨가 주인공이고요. 역시 난파 간첩인데 이번에는 고등학생으로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누명을 쓰는 바람에 수용소에 갇혔던 명훈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이 이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난파 공작원이 되죠. 고등학생으로 위장해서 임무를 수행하던 명훈이 이제 자신의 동생과 닮은 혜인이라는 여학생을 마음에 품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위험한 임무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 영화 동창생은요, 분단 상황이 배경이긴 합니다만 뭐 사실상 이 주연 배우인 최승현 씨의 청춘 멜로드라마다 이렇게 불러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승현 씨가 간첩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절박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멋진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은밀하게 위대하게란 작품의 흥행 전략하고 어느 정도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영화 제목을 그냥 최승현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주연 배우 최승현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인 관객들보다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더 좋아할 법한 그런 작품입니다. 동창생 영화를 좀 봤고요. 이제 네. 붉은 가족이라는 영화는 이제 김기덕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네네. 본인 영화 보는 게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이 작품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했다면서요? 왜 그랬습니까? 네, 김기덕 감독이 이 영화 본인이 직접 연출하지는 않고요. 예. 이주형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예. 김기덕 감독은 각본과 제작을 맡았습니다. 예. 김기덕 감독은 자신은 작가주의 영화를 찍고요. 자신의 후배 감독들에게 이제 자기가 각본을 쓰는 상업 영화의 연출을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영화를 제작해 왔죠. 어느 정도 이제 대중성을 염두에 두고 있긴 합니다만 각본을 김기덕 감독이 썼기 때문에 예. 그의 색깔이 뭐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문제를 다룬 김기덕 감독 제작 영화로는 풍산계라는 작품, 윤계상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죠. 예. 그 작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영화 붉은 가족은요, 이 난파한 공작원들이 진달래라는 이제 위장 가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옆집 가족하고 어울리면서 서서히 이 자본주의 문화에 물들게 되고 또 인간애라든가 또는 가족애 이런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는 모습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그 동창생의 박홍수 감독이 또 공교롭게 김기덕 감독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김 감독 여러 가지를 의식해서 이제 선의 경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두 작품 모두 지난 수요일 날 같은 날 개봉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영관 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만큼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동창생은 어제까지 600여 개 스크린에서 36만 명을 모았고요. 붉은 가족은 8개 스크린에서 1,300명을 모은 데 네. 그쳤습니다. 동창생, 붉은 가족, 남북 관계를 다룬 두 영화를 살펴봤고요. 네. 한국 영화 한 편 더 살펴볼까요? 사랑의 진영아라는 작품이 나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미인도라는 작품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죠. 김규리 씨가 예. 주연을 맡은 30대 여성의 성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진영아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어릴 적에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지금은 이복 동생의 집에 얹혀 사는 그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그러니까 진영이라고 하는 인물의 주인공입니다. 영화계에서는 별로 인기 소재가 아닌 그 좀비 캐릭터에 유난히 집착을 하고요. 또 자신이 동생에 비해서 어릴 적에 늘 천대를 받으면서 자랐다 이런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신의 작품을 영화로 만들어 보겠다는 감독이 나타나게 되고요. 때마침 이 동생이 집에 데려온 한 여성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자충우돌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가는 여주인공의 심리적인 변화를 아주 독특한 호흡으로 펼쳐놓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사실 여성 원톱 주연 영화는 그리 흔하지 않죠. 김규리 씨가 엉뚱하면서도 발랄한 매력을 지닌 여주인공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영화는 이제 SNS를 소재로 한 영화, 네. 디스커넥트. 네네. SNS 하면은 뭐 소통이라든지 네. 연결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을 텐데, 디스커넥트 영화 제목에서 보면은 뭐 단절, 네. 끊는다 이런 네.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SNS를 주제로 한 영화 가운데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화는 네. 이제 페이스북의 창시자죠. 마크 주커버그의 일화를 재구성해서 보여줬던 작품인데 이 작품 디스커넥트는 SNS에서 대리 위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독 예. 이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NS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게 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3개의 에피소드가 평행으로 흐르는데요. SNS를 통해서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가긴 합니다만 정작 오프라인에서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예. 그런 현실을 반영한 비극적인 사연들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SNS를 합니다만 정작 소통이라는 것이 좀 사라져버린 그런 역설적인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죠. 마크 제이콥스가 이 영화 디스커넥트로 첫 번째 연기 데뷔를 했는데요.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유인해서 불법 성인 사이트에 화상 채팅으로 돈벌이를 하는 남자 역을 맡아서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예. 자, 감독과 배우를 맡던 로버트 레드포드가 오랜만에 배우로 돌아온 영화 네. All Is Lost 네. 작품도 개봉됐군요. 그렇습니다. 중견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8년 만에 이번에 스크린에 복귀했습니다. All Is Lost는요 한 남자의 그 조난기를 담아낸 영화입니다. 예. 인도양 깊은 곳을 혼자 항해하던 중년의 남자가 바다 한가운데서 떠다니는 선적 컨테이너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39피트짜리 요트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남자는 항해 장비나 라디오를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사나운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뱃사람으로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사나운 폭풍우에 홀로 힘겹게 맞서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맹렬히 내려쬐는 태양 이 가운데 그래서 그 아래서 상어들이 또 계속 주위를 맴돌고 보급품은 점점 줄어들고 하는 그 사면 초가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영화 올리스 로스트는요 한 남자의 조난기를 통해서 뭐 희망이라든가 꿈, 두려움 이런 그 우리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단면들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우리의 삶도 어쩌면은 망망대해를 헤매는 일종의 조난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천재 감독이라는 극찬을 듣고 있는 J.C. 챈더 감독의 연출력 그리고 로버트 레드포드의 아주 관록의 연기가 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함께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